네, 여섯 번째 노트입니다. 선택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택 알고리즘도 지난번에 살펴봤던 빠른 정렬 알고리즘처럼 확률적 알고리즘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물론 확률적인 알고리즘 말고 결정적인 알고리즘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선택 문제란 뭐냐? 특정 순서에 있는 값을 찾는 문제를 말합니다. 즉, 정렬되어 있지 않는 리스트에서 n번째 요소를 찾는 문제가 선택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세 번째 요소, 앞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부터 세 번째 있는 요소가 뭐냐? 이 데이터에서는 1, 2, 3, 4, 5, 6, 7, 8이 랜덤하게 이렇게 뒤섞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 번째 요소는 3이 됩니다. 3. 그래서 저 3을 찾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근데 우리는 이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세 번째에 있는지 쉽게 찾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빠른 정렬에서 사용했던 방법과 비슷한 방법, 즉 피벗을 기준으로 분할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이 피벗을 기준으로 분할하는 방법이 확률적 선택 알고리즘이죠. 왜냐하면 이 피벗을 선택하는 게 확률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피벗을 이용해서 분할을 하게 되면 이 몇 번째 요소를 찾는 것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어떻게 빠르게? 선형 시간에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즉, 그렇기 때문에 선택 문제는 정렬보다 쉬운 문제예요. 좀 당연한 거겠죠. 우리가 n번 선택을 다 하게 되면 정렬하는 것과 똑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 문제는 정렬보다는 쉬운 문제이다. 우리는 전체를 정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요소만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 여러 요소, 몇 번째 요소들 여러 개를 찾겠다. 그러면은 선형적인 방법으로 그걸 여러 번 찾는 것보다는 정렬해놓고 쓰는 게 쉽겠죠. 왜? 정렬은 n 로그 n이기 때문에 이렇게 느린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정렬하는 게. 따라서 우리가 n 로그 n을 이용해서 정렬한 다음에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가면 되는데 하나만 필요하다. 특정한 요소를 하나만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정렬해서 찾는 것보다는 선택 문제로 가서 선택하는 것이 빠르다. 그러면 이렇게 확률적인 방법 말고 결정적인 방법을 써도 선형 시간에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 노트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확률적인 선택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문제는 이미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n개의 서로 다른 수로 구성된 배열에서 i번째로 작은 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수라고 했어요. distinct number라고 했는데 이 안에 같은 수가 포함되어 있어도 그렇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이런 선택 문제 중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경우가 어떤 값이냐면 중앙값을 찾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중에 중앙에 해당되는 값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앙이란 또 뭐냐? 그러면 n이 홀수이면 9개가 있다. 그럼 5가 되겠죠. 이 n 플러스 1 나누기 2가 됩니다. 그래서 9개가 있으면 그 중에 반에 위치한 그 5가 되겠고요. n이 짝수이면 이렇게 있을 때 반을 쪼갰을 때 여기에 있는 수를 우리가 미디엄 값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해놓고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엄 값을 찾고 싶다? 그럼 요걸 가지고 찾으면 되고 n이 홀수이면 요 i번째를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미디언을 찾는 선택 문제를 사용하지 않고 미디언을 찾는 방법이 또 있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언을 찾는 방법, 중앙값을 찾는 또 다른 방법. 여기서 중앙값, 여기서 중앙값을 찾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모른다 라는 가정하에 중앙값을 찾자, 미디언 값을 찾자. 어떻게 하면 되냐? ON에 찾아야 돼요. ON. 선형 시간에 찾아야 됩니다. 선형 시간에 못 찾으면 선택 문제를 써서 찾는 게 더 효과적인데, 선택 문제를 쓰지 않고 선형 시간에 찾을 수 있나? 중앙값을 어떻게 찾으면 돼요? 선형으로 이거를 다 더합니다. 다 더하고 n으로 나누면 선형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누게 되면 그 선형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 여기는 이제 1부터 n까지니까 다 더하면 n에 n 플러스 1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n을 나누면 n이 없고 요게 남으니까 요게 중앙값이 됩니다. 그래서 미디언 값을 찾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볼 확률적인 방법이나 결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시되는 우리가 살펴볼 그 선택 알고리즘은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있든지 간에 그 데이터의 몇 번째 특정한 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확률적인 문제를 찾아보겠어요. 자, 그걸 전에 이제 그 빠른 정렬, 그 피벗을 이용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렬은 매우 빠른 연산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정렬을 하면 되죠. 정렬한 다음에 i번째 요소를 반환하면 선택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비용은 n 로그 n이 되겠죠. 요 정렬하는 데 비용이고, 정렬한 다음에 i번째 요소를 찾는 거는 이미 접근이 가능하니까 바로 찾을 수가 있죠. 따라서 n 로그 n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방법은 빠른 정렬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빠른 정렬. 그래서 어떤 한 문제를 또 다른 문제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리덕션 한다 그래요. 리덕션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리덕션 하는 것도 많이 사용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해결책이 있어요. 다른 문제. 그것을 응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그 문제는 이 문제를 리덕션해서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빠른 정렬에서 사용한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ON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섯 번째 요소를 찾고 싶다. 어떤 거에서? 그러면 랜덤한 피벗 선택해서 1차 분할합니다. 그런데 이때 피벗이 세 번째에 위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섯 번째 요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섯 번째 요소를 찾고 싶어요. 근데 랜덤하게 피벗을 선택해서 3을 선택을 해서, 예를 들면 3을 선택했다고 합시다. 랜덤하게 해서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섯 번째 요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지는 않겠죠. 앞부분에. 3이 피벗이 여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피벗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빠른 정렬하고 나면 알 수 있는 것은 피벗 값은 제 위치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벗이 세 번째 위치로 갔기 때문에 다섯 번째 위치는 여기에 있게 됩니다. 요 뒷부분에 있게 됩니다. 즉, 다음번에 우리가 다섯 번째 요소를 찾으려면 이 앞부분은 다 무시하면 돼요. 뒤에 있는 거니까. 빠른 정렬에서는 정렬하기 위해서는 피벗을 기준으로 이쪽도 정렬해야 되고 이쪽도 정렬해야 되는데
선택 알고리즘에서는 양쪽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진 검색처럼 다른 한쪽만 찾아가게 됩니다. 빠른 정렬보다 성능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선택 문제가 정렬 문제보다 쉬운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진 탐색하듯이 쪼개고 이쪽만 살펴보고 쪼개고 또 이쪽만 살펴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냐? A 배열을 이제 하는데 left와 right를 가지고 크기를 가지고 하겠죠. 처음에는 1, n을 가지고 내가 찾고자 하는 i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커시브 하다 보면 left와 right가 같아지는 순간이 되겠고, 그러면 그 위치에 있는 게 이제 A left에 있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A left에 있는 게 답이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랜덤한 피벗을 선택해서 파티션을 하게 되겠고, 파티션을 한 다음에 그 파티션한 그 피벗이 간 위치를 파악해야 돼요. 피벗이 간 위치. 아까 여기에 이렇게 돼서 3이 여기로 갔어요. 그러면 요 위치가 이제 P록이 되겠습니다. P록. 그러면 이 P록이 i와 같으면 그 피벗 값을 리턴하면 되겠고, 아니면 이쪽에 대한 리커시브 호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쪽에 대한 리커시브 호출을 하면 돼요. 즉 여기서 대부분의 비용은 어디서 소요되냐면 파티션 하는데 소요가 되고요. 파티션 하는 비용은 얼마 든다? ON입니다. 선형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대로 그 알고리즘을 구현하면 이게 뭐 자바로 하든 C로 하든 C++로 하든 대부분 배열을 파티션 과정에서 수정을 하겠죠. 그러면 끝나고 나면 수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점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응용에서는 배열은 그대로 있고 원래대로 그대로 있고 특정한 요소에 있는 애만 찾고 싶다. 그럼 이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배열을 한번 복사를 해서 복제를 해서 그 복제된 배열 가지고 찾으셔야 됩니다. 찾아야지 원래 거를 그대로 이 알고리즘에 돌리면은 배열에 있는 요소들의 위치가 다 변경이 될 것입니다. 이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알고리즘을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알고리즘의 정확도도 살펴봐야 되는데, 정확도는 이제 잘 된다. 우리가 이제 이미 이 피벗에 대한 정확도는 그 빠른 정렬 알고리즘을 선택했을 때, 빠른 정렬 알고리즘 설명할 때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선택 알고리즘, 확률적 선택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복잡도는 n로그 n보다는 좋겠죠. 왜? 우리는 이미 똑같은 방법의 빠른 정렬 알고리즘 살펴봤고, 빠른 정렬 알고리즘보다는 이 알고리즘이 더 성능이 빠르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rselect randomized selection 알고리즘에서의 시간 복잡도를 생각해 봅시다. 피벗이 가장 최악으로 선택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 복잡도는 n제곱이 되겠죠. 거꾸로 피벗이 가장 최선으로 선택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선으로 선택되면 항상 반반씩 쪼개지는 경우가 되겠죠. 반반씩 2분의 1씩 쪼개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값이 피벗으로, 미디언 값이 피벗 선택되는 경우가 되겠고, 이 경우는 이렇게 표준 점화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표준 점화식으로 표현됐을 때 도사 정리를 적용해 보면 경우 2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이 좌우가 되겠고 tn은 on이 돼요. on. 그래서 그 늘 최선으로 선택된다.
그러면 O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집니다. 즉 Rselect도 평균적으로는 ON에서부터 ON 제곱 비용이 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확률적 선택, 빠른 정렬 알고리즘에서 보았듯이, 빠른 정렬 알고리즘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평균적으로 ON이 들었고, ON 로그 N이 들었고, 결과론적으로도 ON 로그 N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알고리즘도 평균적으로 ON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도 대부분의 경우 ON으로 끝난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Rselect의 비용은 대부분 파티션 하는데 소요가 되고요. 그 파티션을 했을 때 양쪽으로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 가지 쪽만 우리가 다시 재기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빠른 정렬 알고리즘을 분석할 때 이 알고리즘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때도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은 ZI와 ZJ, I번째 요소, 이제 나중에 정렬했을 때 I번째 요소에 가는 애와 J번째 가는 요소가 이 정렬하는 과정에서 비교되는 횟수를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비용을 따져왔습니다. 이 알고리즘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더 복잡해요. 이 방법은. 그래서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비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Rselect의 특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정리해 놓고 가겠습니다. 매번 하나의 재개 호출만 이루어진다. 각 재개 호출마다 처리하는 입력의 크기는 작아진다. 이 크기를 이용해서 함수의 진행 정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끝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2분의 1 형태로 줄어든다. 그러면 로그 n으로 줄어들겠죠. 처음에는 반 줄어들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줄어드냐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도입하냐면 phase라는 개념을 도입하겠습니다. 단계, J번째 단계. 그래서 한번 이 재개 호출할 때마다 단계 J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 단계 J를 여러 번 재개 호출하면서 같은 단계 J에 머물 수 있는데, 이 단계 J라는 거는 4분의 3하고 4분의 3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J가 0이면 4분의 3 곱하기 n, 그리고 0이면 1이니까 n이에요. n. 그러니까 전체 배열에서 75%이면 여기가 이제 25%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재 여기서 요 사이니까 75%, 그러니까 남은 게 이게 100이죠. 100이에요. 그래서 남은 게 75%가 남았다는 거예요. 75% 이상이다. 남은 거에 75% 이상이면 phase 제로가 됩니다. phase 제로. 그래서 이게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n이 10개면 10개를 가지고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75%면 7 이하로 떨어지면 phase 1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75%, 전체에 또 75% 들어가면 또 그만큼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가고, 이게 점점 줄어 들어가겠죠. 그래서 처음 호출에서는 가장 Rselect 호출은 phase 제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피벗을 선택할 때마다 페이스가 증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쁘게 선택이 되면 계속 7개 이상 남는 형태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도 언젠가는 줄어들겠죠. 하나씩 가더라도 최악의 경우에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줄어들 경우에는 페이즈 0에서 페이즈 2로 페이즈 3으로 바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페이즈가 스킵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페이즈가 이렇게 줄어드는 데 있어서 페이즈 J에서 일어난 재기 호출의 수를 가지고 전체 연산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가서 재기 호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ON이라 그랬어요. ON. 그렇죠? 파티션한 비용은 ON이고 여기서의 N은 그 당시 파티션하는 해야 되는 애들의 개수. 처음에는 10개면 10개고 그 다음에 이게 줄어들어서 7개 남았으면 7개에 대해서 파티션하는 비용이 들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면 전체 비용은 특정 페이스에서 요만큼의 재기 호출이 일어나고 각 재기 호출마다 요만큼의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 합치면 전체 비용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전체 비용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XJ가 확률 변수이니까 이 확률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얼마만큼 특정한 페이스에 머무르는지를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대값을 구할 수 있어서 전체적인 기대값, 전체적인 그 비용, 이 비용에 대한 평균적인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페이즈에서 또 다른 페이즈로 넘어가려면 피벗이 25, 75 스플릿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되면 아니고 25, 75 기준으로 쪼개지면 50으로 쪼개지면 제일 좋은 계속 50으로 줄어들면 좋다는데 그보다 이제 더 쪼개질 수도 있죠. 그래서 25, 75 스플릿이 되면 우리가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고 25, 75 스플릿을 해주는 이 피벗을 선택할 확률은 50%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빠른 정렬 알고리즘을 살펴볼 때 봤습니다. 100개의 데이터가 쭉 있으면 이 중에 반을 선택하면은 이 애들은 25, 75로 스플릿 해줘요. 한쪽은 25개, 한쪽은 그러니까 25%로 다른 한쪽은 75%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할 확률은 50%가 되겠고 이것만 선택을 하더라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이 확률을 이용하고자 이 개념을 이용하고 이 팩트를 이용하고자 4분의 3을 잡은 거예요. 4분의 3을.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 보는 거고 50%의 확률로 페이즈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50% 확률로. 근데 우리가 50% 확률로 뭔가 진행되는 게 뭐가 있죠? 우리가 확률할 때 많이 하는 게 동전 던지기가 있습니다. 동전 던지기. 그리고 이 동전 던지기는 뭐 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하나를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앞면이 나올 때까지 기대값은 몇 번을 던져야 앞면이 나오게요. 2번 던지면 최소 한 번은 앞면이 되겠죠. 그래서 기대값이 2가 됩니다. 기대값이 2예요.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올 때까지 던진 수를 나타낸 확률 변수가 n일 때 그거의 기대값은 2번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2번을 던지면 최소 그 중에 한 번은 앞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확률이 2분의 2니까. 그래서 기대값을 여러 번 구할 수 있는데 기대값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재기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재기적으로 표현될 수가 있죠. n
n이 뭐예요?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올 때까지 던진 수예요. 그러면 이 기대값은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n은 한 번 던져서 1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 기대값이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반복될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이것을 재기적으로 구현할 수 있고 이렇게 재기적으로 구현하면 우리가 이거 그 수학적으로 풀면 그쵸? 이쪽으로 옮기면은 2분의 2n이고 따라서 이 n은 2가 됩니다. 그래서 기대값을 우리가 재기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도 기대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xj 우리가 원하는 기대값은 2보다는 작다라는 거예요. 2라고 생각해도 돼요. 2보다는 작다라는 게 우리는 이 n의 확률은 2분의 1이지만 얘는 그거보다 더 작게씩 줄어들어요. 더 작게 줄어드니까 2보다는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기대값을 2라는 걸 이용해서 요 값을 구해보면 요렇게 기대값을 구해버리면 다 나오고 남는 것은 얘가 2니까 요걸 계산해 보면은 값이 얼마 나와요? 8cn이 나옵니다. 8n. 즉 5n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n. 그래서 이 확률적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우리가 선택 알고리즘을 했을 때 그 시간 복잡도는 선형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